아직도 집에 돼지저금통이 있으시다고요? 당장 그 배를 가르시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혹시 설마 아직도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으신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지금 만들면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와우렌TV의 워렌입니다. 저는 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이고요. 전업주부가 된 지는 4년 정도 됐고 8년 정도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인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들 하세요? 몇 년 전까지는 엄마들끼리 만나면 아이들 키우는 얘기, 주부이다 보니 남편 얘기, 스낵 얘기도 조금 하고 과거에 잘 나갔던 얘기 하면서 하원하는 시간까지 꽉꽉 채워서 수다를 떨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친한 친구들이나 동네 엄마들 만나면 우리 동네 집값 얘기나 주식 얘기 혹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 육아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거리들 주고받고 있진 않으세요? 저는 요즘 관심사가 딱 3가지인데요. 바로 부동산, 주식, 건강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주식이죠. 그런데 이 주식이 어른들 사이에서만 핫한 게 아니라 10대,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유빈투자증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만 15세 소년인데요. 그 친구는 틱톡에 직접 투자한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유빈투자증권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나스닥, 해외 선물, 주식 등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800명 조금 안 되는데 놀라운 건 구독자의 90% 이상이 10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줘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용돈 정도는 주셨겠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세뱃돈이랑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고요. 단 5년 만에 1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났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부모님께 2천만 원을 증여받아서 총 3,5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이 친구의 수익률은 약 30% 정도로 굉장히 잘 운영을 해오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하는 어린이입니다.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라고 우편 메일도 왔어요. 아이 이름으로요. 주식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어릴 때 잠시 부모님 댁에서 아이를 맡겨 키웠는데 방문하시는 친척분들께서 아이에게 10,000원, 크게는 50,000원 이렇게 용돈을 주고 가셨나 봐요. 그걸 저희 부모님께서 황금 돼지 저금통을 하나 사서 차곡차곡 저금을 하셨고요. 아이도 돈을 받으면 자동으로 돼지 저금통에 넣는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세뱃돈, 생일, 또 아파서 입원을 할 때조차 용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 모아서 은행에 단기 적금으로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적금을 타면 이자랑 합쳐서 다시 적금을 붓고 또 타면 다시 붓고 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8, 9년 정도 모으다 보니 더 이상 저금통에 돈이 안 들어갈 정도로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배를 갈랐는데 그 액수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저금통을 턴 돈과 은행에 저축한 돈을 모으다 보니까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주식 시드머니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아이의 시드머니는 순수하게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른들께 받은 용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주식하라고 큰 돈을 증여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현금화해서 출금하지 않고 계속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의 규모가 커지는 속도와 부피를 체감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스노우볼처럼요. 주식 통장을 개설하고 첫
투자를 시작한 지는 딱 1년 전인 2020년 2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주식시장 또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였죠. 정말 역대급으로 주가가 빠져 있어서 이러다 전 세계 경제대공황이 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식시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이스 타이밍이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은 다음 영상들에서 차차 공개하기로 하고,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매일같이 일어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차트도 열어보고 그래프를 유심히 보기도 하고 등락폭을 보면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저한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주식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줘야 할지 몰라서 저녁에 아빠 오면 물어보자 하고 얼른 컴퓨터를 끄기에 바빴어요. 아이가 어른들 영역이라 생각했던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만으로 금융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릴수록 돈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돈관념, 즉 돈이 최고고 돈으로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존경하고 좋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무시하고 적대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잘 유지하고 사회에 환원을 함으로써 공동선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 누구나 잘 알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몇 번이고 읽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한 개념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책들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나 경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 용어를 몰라서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쉽게 스토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제, 경영 책들이 있는데, 많이 아시는 존 리 님이 추천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같은 책을 읽게 했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부모가 먼저 금융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고 자랐습니다. 고작 해야 경제책에서 환율과 수출입의 관계 정도만 기억이 남네요. 금융 관련 서적이라고 해서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들어봤을 만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들로 시작해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이루어내고 축적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까지 다방면에 걸친 흥미로운 책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루틴을 만들어서 제 주요 관심사인 부동산, 주식, 건강에 관련된 책들을 선정해서 최소 2시간 정도를 읽습니다. 새벽에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책을 읽고 내 자신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소중한 나만의 시간들이 예전에는 밤 10시 이후였다면 지금은 6시부터입니다. 새벽에 독서를 하면서 읽은 책들은 인스타그램에 북 리뷰를 하며 올리기도 하면서 새벽 시간에 대한 강제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부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바르게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영어, 수학, 과학, 심지어 줄넘기까지 학원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교육만큼은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함께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Beautiful woman, I felt it deep inside. Beautiful woman, people are talking me down. Beautiful woman, you try to tell me what's right. The road gets longer, you turn all gray into white. Oh.